안녕하십니까. 한상무입니다. 8월 22일 금요경마 출발하겠습니다. 오늘 8개 경주 준비되어 있습니다. 제주는 역시 8개, 총 16개 경주네요. 자, 지난주 이제 주로 변화가 있으면서 선행 일변도로 가던 최근의 흐름이 좀 다소 바뀌었죠. 선입 추위권 마필들에게도 기회가 왔던 경주 결과들도 많이 나왔고, 이번 주에는 주로가 상당히 좀 건조한 상태를 지금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떤 상황이 나올 수 있을지 유심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항상 이 주로 때문에 전개 유불리 또 그날그날의 흐름이 많이 좀 바뀌고 있다는 점은 염두에 두시면서 일단은 신마들이기 때문에 실전 능력은 사실은 좀 유동적이죠. 뛰어봤던 마필이 딱 한 마리밖에 없습니다. 7번 트윈 레인보우. 얘는 상행악벽도 있었고 착지 불량도 있었기 때문에 데뷔전에서는 취입인데, 자, 이번에는 2전째고 서승훈 기수가 타면서 이번에는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알 수 없어요. 제가 추측하기로는 적어도 지난번처럼 늦발을 하지는 않을 것 같고, 그러면은 선입이 될 가능성도 있죠. 직전에 취입이라고 해서 이번에도 취입이다라고 보시면 안 됩니다. 이번 월드 이글킥 같은 경우에는 출발이 일단은 주행검사 때 좋지를 못했어요. 그리고 뒤에서 올라왔던 마필이기 때문에 추입형 특성을 보여준 거는 맞는데 발주 요동을 하는 바람에 늦은 것이기 때문에 이번에 요동 없이 순조로운 발주가 이루어진다면 호수 2점을 살려낼 수 있는 선입이 될 수도 있죠. 자, 그래서 2번하고 7번 이 두 마리가 잠재력을 놓고 대결 구도가 맞습니다. 9번은 왜 팔리냐면은 주행검사 때 모습에서는 얘가 선행형으로 보였기 때문이에요. 선행형으로 연습주행 때. 자, 그런데 말씀드렸던 대로 2번하고 7번하고 발주 문제가 호전이 돼서 나올 수가 있죠. 그랬을 경우 과연 9번의 선행력이 얘들을 압도할 수 있느냐? 요거는 불투명합니다. 일단 3파전 구도가 기본은 맞는데 스타트에 따라서 상황이 많이 바뀔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둬야 될 것 같아요. 구도상으로 보면은 호수 2점의 다실바가 1000m니까 상대적으로 좀 유리해 보입니다. 나머지 마필 중에서 도전해 볼 만한 마필들은 3번 희망사랑, 다나카가 타고 있는 4번도 이번에는 안쪽으로 내려온 상태이기 때문에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관심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능력들이 아직은 좀 불확실하죠. 2번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인기가 집중이 될 가능성은 있는데 발주 악벽이 반복적으로 나오기도 했고 때로는 선행을 가기도 했고 발주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면 선행도 노려볼 수 있는 편성을 만난 거는 맞습니다만은 발주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진다라고 보장할 것이 또 없어요. 자, 그래서 발주에 따라서 연마필은 상당히 좀 유동적일 수 있다는 점. 자, 그런 관점에서 보면은 7번 감동의 돌파 같은 마필은 오히려 안정감을 좀 가지고 있다고 보는데, 지난번에는 기내에서 요동을 치다가 추입이 좀 늦긴 했으나 그 이전에 보여줬던 어떤 모습들보다도 좋아진 한 단계 그야말로 걸음이 늘어나는 이런 모습을 보여줬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중속도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외곽에서 선입 또는 취입 어느 쪽이든 기대를 해도 될 것 같아요. 더군다나 이제 서강주가 지난주 복귀를 해가지고 입상을 하지 못했으나 적응을 마친 상태죠. 자, 그래서 이번 경주는 7번 감동의 돌파는 1300 거리가 찬스가 될 것이다 라고 보여집니다. 자, 일단 숨은 선행마를 찾는 것이 핵심인데 2번이 아니라면은 이습을 노릴 마필들이 마땅치가 또 않아요. 사실은 6번도 순발력이 있는데 왔다 갔다 하고 8번도 지난번처럼 초반은 보여줄 수 있겠으나 얘 선행력이 과연 얼만큼 나올지 유동적인 상태. 자, 그래서 복병은 4번 파이널 같은 마필이 가능성이 있습니다. 최근은 좀 작습니다만은 최근에 적응력을 마친 상태니까 2, 3차권에 도전해 볼 만한 가능성은 4번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3경주는 저결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뚜렷한 강자가 역시 없어요. 1번 같은 경우에는 KT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선행을 한번 노려볼 가능성은 있는 마필이고 2번도 초반 타임이 있죠. 뒷심은 좀 약하고 3번은 신마로서 잠재력 기대감은 있는데 얘 선행 타임이 또 얼만큼 나올지 유동적인 상태. 자, 그러다 보니까 6번 무한 나르샤에게 인기가 집중이 될 겁니다. 지난번에 3착을 하긴 했습니다만 선두와 거리차가 12마신 차. 자, 그럼에도 전체적인 주행 기록이 상당히 좋아요. 출전마 중에서 제일 빠른 기록을 냈던 마필이고 다만 이제 꼴찌에서 올라왔으니까 이 마필은 순발력이 없는 것이 약점인데 타이밍만 놓치지 않는다면 유리한 거는 맞죠. 자, 그래서 6번이 일단 능력상으로는 충막감이면은 틀림이 없습니다. 선두권에서 파트너가 나올지 아니면은 나머지 마필들의 걸음 변화를 누가 보여주느냐에 따라서 이번 경주는 변동성이 커질 수도 있겠다라고 보고 저교 변화가 있는 마필을 노림수로 인기권 전개 기회마들을 노리는 전략으로 3경주 공략을 해보겠습니다. 부산 4경주는 숨은 그림 찾기 딱 좋은 편성입니다. 8번 같은 경우에는 느린 전개에서 선행 가서 한번 이착을 했던 마필이고 최근에 이제 1600을 계속 뛰다가 1400으로 내려오긴 했습니다만 내가 낼 수 있는 선행 타임이 과연 어느 정도일지 좀 애매하죠. 10전을 뛰면서 이착 한번 했을 뿐이고 9번도 3전 만에 지난번에 처음으로 이착에 성공을 했는데 그때는 이제 김혜선 기수 같았었습니다. 3착을 했던 마필과 반마신 3착했던 마필이 이제 안쪽에 있는 6번 마필이었는데 4착을 했던 마필과 쿠차 그 다음에는 4번의 3마신차 안전한 접전이었어요. 가까스로 온 겁니다. 전개는 최적이었고 결과는 가까스로 2차. 자, 이번에 안장이 바뀌고 이 두 마필이 일단 선두권의 모습을 보여줄 거는 같은데 둘 중에 하나 누가 선행 간다라고 말씀드리기가 참 어려워요. 얘들의 선행력이 그렇게 뚜렷하지를 않다는 점에서 숨은 선행마가 얼마든지 나올 수가 있죠. 더군다나 얘들이 선행을 못했을 때 과연 선입이 안정적이냐 그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4경주는 웬만하면 터질 겁니다. 부산 5경주는 8마리 아주 단촐한 편성이기 때문에 얼핏 보면 쉬워 보입니다. 자, 그런데 자세히 들여다보면 결코 쉽지가 않아요. 인기마에 문제가 있죠. 7번만 네버 기브업은 이번에 부정이 58kg. 전을 뛰면서 6번의 입상이 있으니까 입상률은 상당히 괜찮은 편이에요. 1800에서 연거푸 우승을 했으니까 그것도 일단 좋습니다. 각질은 선행은 아니고 꾸역꾸역 뛰는 자유형 특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마필들은 전개가 굉장히 중요한데 얘가 8마리밖에 안 나온 편성기회를 만났다라고 본다면 다른 마필들도 역시 같은 조건이에요. 선행을 노려볼 마필이 6번도 있는데 6번 같은 경우도 선임은 좀 애매하고 최근에 얘가 보여주는 타이밍은 일단 좋죠. 그런데 얘도 역시 선행을 장담 못합니다. 한쪽에 1번이 있어요. 헬로 선샤인 3개월 만에 나왔고 할 수 있는 건 선행밖에 없고 옆에 있는 2번 아너로드도 뒷심은 한개가 나왔지만 선행 타임은 계속 보여주고 있습니다. 3번 라이트 챔프는 또 어떨까요? 소승훈이가 타고 있고 초기에는 취입됐었는데 최근에는 뭐 선행력이 확실하게 나왔죠. 지난번에는 첫 거리다 보니까 은경이가 타고 의미에서 그냥 고전하고 말았는데 이번엔 서승훈입니다. 변화가 나올 수밖에 없죠. 자, 여기에 다실바가 타고 점핑 출전한 플라잉 덕한도 승군이 점핑이네요. 점핑하고 뒷심이 있고 기록상으로 봐서 상대마들한테 결코 밀릴 마필이 아니에요. 한 번도 입상하지 못한 5번마 신천 독수리는 7점 빵인데 지난번에 3차 갈 때 보니까 취입걸음 살아있죠. 이번엔 박재희. 자, 그래서 이번 경주는 얼마든지 변동성이 커질 수 있는 조건을 가지고 있다고 봅니다. 자, 부산 5경주 연속으로 숨은 그림 찾기에 들어갑니다. 자, 6경주는 선행마 대결 구도가 핵심입니다. 1번하고 3번. 3번은 1400 선행 가서 우승도 했었고 1200도 우승을 했었고 선행을 못하고는 밀리기도 했으나 선행만 가면은 지구력은 충분하죠. 기록도 좋고
1번은 일단 3번보다는 코스 이점을 갖고 있는데 서승훈 기수가 타고 있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결국 서승훈하고 다실바하고 부산의 라이벌 두 기수의 선행 대결. 자, 이런 선행 대결 구도는 상대마에게 반사이익을 줄 가능성이 있죠. 그 상대마는 바로 5번입니다. 김혜선 기수가 직전에 11번 달고 선입, 사실상은 취입인데 얘는 선입마요. 반사이익을 노려볼 수 있는 점. 그래서 이번 경주는 3파전 구도가 기본. 선행마 누가 이길지 이것만 좀 따져보면 될 것 같고, 나머지 마필 중에서는 7번 아잔타 거리를 줄이고 나왔습니다. 얘도 순발력도 있고 자유형 마필이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지난번처럼 취입으로도 올라오기도 하니까 반사이익을 노려볼 수가 있죠. 자, 크게 보면 그래서 4파전 배당사항 보시고 여러분들이 선택만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인기마들을 보니까 15전 뛰고 한 번 우승밖에 없었던 3번 2주 만에 지금 서승훈 기수가 다시 한번 타고 나왔고, 한쪽에 뒷점이 있으니까 선행도 한번 노려볼 거는 같은데 선행 여부는 좀 불투명해요. 한 가지 얘한테 약점은 결정력이 애매하다는 거죠. 7번 최강따봉은 김혜선, 선행력만 놓고 보면 얘가 빠릅니다. 문제는 이제 그랜드 드림이 결정력 부족을 알 것이기 때문에 선행 가보겠다라고 밀고 나올 경우에는 둘이 싸울 가능성도 있죠. 이 구도가 깨지냐 아니면은 두마필의 동반 입상으로 끝날 것이냐, 이것만 이번 경주는 고민하시면 되는데 제가 볼 때는 깨질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고 봐요. 그 후보군은 결국 선의권 또는 취권, 걸음들이 다 어느 정도 드러난 상태이기 때문에 두 인기마 공략하는 것을 기본으로 출발해 보겠습니다. 오늘 마지막 경주 하스파 1번나 마통령이 직전에 이제 선입으로 왔기 때문에 얘가 이번에도 선입이 가능할지만 좀 따져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얘보다 좀 빠른 마필이 있습니다. 7번 블랙스콜이 일단 8번보다는 빠르기 때문에 늦발만 하지 않으면 7번이 선행 갈 것이고 8번이 따라가면서 입상을 노릴 수 있는 이런 구도가 맞죠. 자, 그런데 게이트 2점을 가지고 있는 2번이 최적의 전개 조건에 다실바가 지금 타고 있기 때문에 코스 2점을 살리면은 두 인기마에게 강력 도전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렇게 3파전 구도가 전개 주도권을 갖고 한판 붙을 겁니다. 나머지 마필들의 도전은 결국 이제 3파전 구도가 깨지냐 마냐에 따라서 달라질 텐데 추위권에서 변수가 나올 수도 있겠죠. 4번이나 외곽에 있는 10번. 10번도 아직 10전 뛰고 한 번도 입상을 하지 못했지만 끝걸음이 계속 나오고 있는 마필이고, 4번 선제도 역시 마찬가지죠. 두 마필 모두 마방을 이적한 이후에 적응을 마치고 있는 이런 단계라는 점에서 변의 가능성이 충분히 열려 있다고 봅니다. 자, 오늘 마지막 경주는 변수가 나올 것이냐 아니면 인기마끼리 끝낼 것이냐, 둘 중에 하나 결과가 나올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